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확률 벡터라는 거를 배워봐야 될 거예요. 확률 벡터. 확률 벡터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수학에서는 막 벡터가 엄청 크나큰 의미가 있는 엄청 되게 막 배우잖아요. 막 그 시리어스하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벡터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거가 개수가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는 앞에서 확률 변수를 한 단별량 변수 하나짜린 거를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하나씩 관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지역의 온도를 관찰을 합니다. 저가 지금 미국 애틀란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애틀란타에 있는 온도를 날마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오늘은 한국으로 치면 30도, 여기 되게 따뜻하거든요. 32도. 그 다음에 특정 날은 엄청 더워서 35도. 이렇게 갑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온도 T라고 하는 특정 날짜의 온도 T라고 하는 확률 변수 하나로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얘가 뭐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 정규분포 뮤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 이러한 이제 그 샘플들을 가지고 뮤 햇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 이렇게 MLE를 추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틀란타 온도를 관찰을 하는데 이 온도만이 관찰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날 32도라고 측정된 이 관측하는 그 날에 바람 세기를 측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람 세기 혹은 뭐 습도 이런 변수들도 같이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 m per second 그래서 풍속을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이날은 되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12 m per second 이런 식으로 11, 9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즉 한 번 관찰한 세트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얘가 나의 관찰 세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 관찰 세트를 내가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확률 변수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T라고 하는 거는 온도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바람 세기 윈드라고 했을 때 풍속은 W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사용을 해서 내가 모델링을 하는데 근데 얘네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벡터꼴로 관찰이 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내 답을량이 벡터의 성분으로 되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케이, 민우킴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 변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했던 게 결국에는 이것의 분포 그리고 이것의 이 확률 변수의 평균, 이 확률 변수의 분산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t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있으면 얘에 대한 기대값 그리고 베리언스 t 이런 걸 계산했었고 w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했었겠죠. 그죠? 따로따로 놀았을 때. 근데 이제는 내가 요 확률 변수를 세트로 관찰을 하니까 요 expectation과 variance에 대한 개념이 이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관측이 되는 그런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어떻게 할 것이며 variance의 개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요런 거를 쓰거든요. 이렇게 확률 벡터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를 일단 확률 변수에 관련된 거는 대문자를 쓰죠. 제가 소문자랑 대문자의 차이는 무조건 얘는 어떤 관측치, 얘는
확률 변수를 나타낼 때 대문자를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률 벡터니까 당연히 대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벡터꼴이라서 이렇게 밑에다가 밑줄을 하나 그어준다 라고 했고, 내가 만약에 k개만큼의 확률 변수를 관찰을 할 때는 이렇게 항상 세로 벡터를 씁니다. 기본 벡터는 무조건 세로 벡터예요. 그래서 얘가 가로로 쓸 때는 항상 이렇게 t를 붙여주는 겁니다. 트랜스포즈 했다고. 얘를 옆으로 이렇게 플립해서 가로 벡터로 만들었다 라는 게 이렇게 랜덤, 그러니까 그 랜덤 벡터, 그러니까 확률 벡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고, 얘가 이제 k 곱하기 1, k 곱하기 1, k행 1, 열, 이런 랜덤 벡터다. 이랬을 때 이러한 확률 벡터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 첫 번째 거. 이렇게. 이것도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요 뮤1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뮤1이라고 하는 게 x1, 그 확률 벡터 첫 번째 확률 벡터의 원소의 기대값인 거죠. 즉 exp 그 다음에 x1을 하면 뮤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t와 w라고 하는 확률 벡터를 내가 온도랑 바람 세기로 했을 때 이 각각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있을 텐데, 이 기대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w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세로로 묶어놓은 게 확률 벡터가 되는, 아니, 기대값 벡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뮤k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민우님 혹시 이해되셨나요? 네, 현재 학교에서 답변량 분석 수강 중입니다. 곧. 자, 그래서 expectation이라고 하는 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퍼레이터죠. 얘는 각각 원소로 이제 분배가 되는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variance TW라고 하는 얘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죠? 벡터로 놓을 때, 벡터를 가지고 놓을 때, 이 벡터의 그 분산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T, variance W. 각각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확률 변수의 분산을 이제 써놓는데, 이 분산 두 개만 고려를 하기에는 이 두 변수 사이에 단계가 있는 거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개를 지금 가지고 노는데, 이런 온도랑 바람 세기 이런 걸 가지고 노는데, 얘네들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날에 뭐 바람이 이제 세진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습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온도가 올라가는 날에는 내가 습도를 관찰하면 습도가 떨어진다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패턴이 발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의 그 정보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코베런스가 들어갑니다. 이 둘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개념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해야지 분산 개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이제 원래 우리가 쓰던 베리언스 개념이 아니라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개념으로 행렬로 바뀐다. 분산의 개념. 그래서 이거를 K개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런 다이고널에는 각각 원소에 대한 각각 그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이 코베리언스를 계산해서 넣어준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것도 사실 요거를 이제 보면은 좋은데, 그
x, k, 마이너스 uk. 분산의 개념을 저희가 사실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의 기대값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거를 베리언스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을 분산을 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수 하나짜리 확률 변수일 때 이렇게 썼는데, 결국에는 요 안에 있는 제곱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벡터에서는. 벡터일 때는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는 x 마이너스 뮤인데, 이번에는 이제 x가 두 개짜리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항상 요 x 확률 벡터는 세로라고 했어요. 세로, 기본 꼬리. x1, x2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 그죠? 그리고 그거에 이제 대응하는 확률 변수가 기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벡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얘도 어떻게 되냐, x1-뮤1, x2-뮤2 라고 하는 세로 벡터가 됩니다. 2×2. 그러면 이 2×1짜리 이제 세로 벡터인데, 요거를 우리가 분산을 정의를 하는 그런 식을 보면은 얘가 제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를 제곱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제곱을 못 해요. 왜? 얘는 2×1짜리 벡터니까. 그죠? 요 벡터 두 개를 지금 이렇게 x2-뮤2 이렇게 사실 하고 싶은데, 이거의 기대값이 분산인데 요거를 못한단 말이죠. 왜냐? 얘가 2×1, 얘가 2×1이니까. 요 두 개, 요 뒤에 있는 숫자가 맞아야지 행렬은 곱셈이 되니까 결국에는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t를 붙여서. 그러면 얘가 2×1짜리니까 여기 t를 붙이면은 1×2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x1-뮤1, x2-뮤2, 요게 이제 벡터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뉘어져 있는 거죠. 뮤1, x2-뮤2. 이거의 기대값이다. 확장을 하면 벡터로 확장. 그러면은 이제 얘가 결국에는 얘랑 얘랑 한 번, 얘랑 얘랑 한 번, 얘랑 얘랑 한 번, 그냥 해서 행렬을 계산을 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x1-뮤1, x1-뮤1,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이제 곱셈이 됩니다. 왜냐? 하나니까, 숫자 하나니까, 단별량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x1-뮤1, x2-뮤2 이렇게 되고, 얘는 x2-뮤2, x1-뮤1, 그리고 x2-뮤2 제곱. 요 행렬의 기대값이다. 근데 이제 써놓고 보니까는 얘는 두 개가 똑같네요. 그죠? A, B, 그리고 얘는 B, A 꼴이니까 그냥 둘 다 A, B 꼴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1 먼저 쓰자. 그래서 얘가 뮤1, 2-뮤2 꼴이 된다. 그리고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이제 배우실 건데,
결국에 그거는 뭐냐면은 그냥 엘리멘트 와이즈로 다 적용이 된다. 제곱. 오케이. 기대값에 x1 마이너스 b1 x2 마이너스 b2 x1 마이너스 b1 x2 마이너스 b2 기대값 마이너스 b2의 제곱. 되고 결국에는 이게 앞에서 봤던 variance x1, variance x2, 그 다음에 covariance x1, x2, covariance x1, x2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결국에는 얘가 k가 있든 k개가 있든 그죠? 두 개가 있든 벡터의 엘리멘트 두 개가 있든 k가 있든 결국엔 구조는 똑같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k가 쌓여 있어도 어차피 이렇게 원래 확률 벡터 그리고 그것의 트랜스포즈 꼴로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대각 행렬이 다 같아지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3개짜리, 4개짜리를 봤을 때 결국엔 다 똑같아지네. 왜냐? 하나씩 다 뽑아올 테니까. 그죠? x1, 2 혹은 x1, 3 그죠? 그리고 2, 3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반대로 될 거고 여기까지 되시나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앞에서 이런 x 확률 변수 x 베리언스라고 안 쓰고 이제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쓴다. 왜냐 내가 결과값이 이렇게 행렬로 나오고 이 때문에 공분산 행렬이라고 합니다. 굿.